농업 진흥에 대한 깊은 관심은 농학의 발달은 물론 농업에 관련한 천문, 기상, 여법, 측량, 소학의 발달을 가져왔다. 그리하여 천체, 시간, 기상, 토지의 정확한 측량을 위한 각종 기구가 발명 제작되었다. 혼인이, 간인이 등 천체 관구와 해시계, 물시계 등 시간 측정 기구를 제작하였으며 세계 최초로 치구기를 만들어 전국 각지의 강우량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기 시작하였다. 조선 왕조를 건국한 신진사대부들은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 걸쳐 개혁을 시도하였다. 그들은 당시 지구상에서 문화적으로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된 중국을 개혁의 모델로 삼았다. 그러나 단순히 중국의 문화를 모방하려고만 했던 것은 아니었고 중국과는 다른 조선의 언어와 풍토 등이 고려되었다. 조선 전기에는 천문학이 매우 중요시되었다. 원래 중국 문화권에서는 오직 중국의 황제만이 하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왔다. 즉 중국 황제만이 하늘의 변화된 모습, 별의 움직임, 천둥 번개와 같은 기상현상 등을 관측해서 여기에 나타난 하늘의 뜻을 감지할 수 있고 이를 정치에 반영했던 것이다. 조선의 4대 임금이었던 세종은 매우 주체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중국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천문 기상현상을 관측하여 스스로 성군의 지위에 오르려고 하였다. 동시에 천문 관측치를 백성들에게 발표해서 농사에 이롭게 하고자 하였다. 역사 이래로 우주는 인간에게 꿈을 주어왔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인간의 탐구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관측기구들은 생각보다 매우 복잡하고 정교해서 제작이 쉽지 않았다. 세종은 먼저 천문학에 관한 이론적 지식을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순지 등으로 하여금 역대 중국의 천문학 지식을 정리하게 하였다. 그러나 관측기구를 제작할 수 없다면 이론은 단지 공로에 불과했다. 1420년 세종은 천문학자들을 서울 근교 수령으로 임명하였고 1421년에는 동네 관아에 소속되어 있던 노비 출신 장영실을 서울로 불러들여 본격적으로 천문기구 제작에 힘썼다. 독자적인 관측기구를 만들기 위해서도 우선 중국의 기술을 익히는 것이 중요했으므로 세종은 천문학자들에게 중국에 가서 천문 관측기구와 설비들을 답사하고 오게 하였다. 그리고 장영실이 종이 신부님을 염려하여 비록 낮은 직위이기는 하지만 상의원, 궁궐에 옷을 만들어 바치는 기관의 벼슬을 주었다. 상의원은 옷뿐만 아니라 다양한 왕실 기구들, 가령 가마나 일산 등 왕족끼리 사용하는 비품을 만드는 곳이었기 때문에 장영실과 같은 제주꾼이 반드시 필요한 곳이었다. 사회에서 노비로 태어난 장영실이 역사에 남아 우리에게 알려지게 된 것은 세종과 같은 훌륭한 임금의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물론 그 스스로 뛰어난 기술과 자질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한편 장영실과 함께 세종대에 여러 가지 천문기구와 활자 등을 만든 인물이 있었는데 이천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천은 1376년 고려 우왕 이에 태어나 1402년 태종 이에 무관에 급제하면서 관직에 나가게 되었다. 무관으로서의 재능이 인정되어 군의 요직을 역임하였던 그가 과학자로서도 능력을 발휘한 것은 1432년 천문기계를 만드는 작업을 담당하면서였다. 세종은 1432년에 경연에 나아가 천문학의 이치를 논하면서 정인지 등에게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중국의 제도를 따라서 시행하는데 천문을 관측하는 기구가 없으니 관측기계를 만들어 천문을 관측하는 데 대비하라 하였다. 이에 따라 천문 관측기구를 제작하기 위한 연구팀이 만들어졌고 이천은 장영실과 함께 천문 관측기구의 제작을 지휘, 감독하였다. 이 연구팀은 먼저 목간이라는 관측기구를 만들어 한양의 북극 출지, 고도를 측정하였고 계속해서 대간이, 소간이, 혼이, 혼상, 현주일구, 천평일구, 정남일구, 앙부일구, 일성정시에, 자경로 등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하여 대규모의 천문기기들이 만들어졌다. 세종은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자 너무도 기뻤다. 곧 천문기구들을 설치하기 위해 1333년, 세종 14년, 경복궁 경회로 북쪽에 간이 설치용 축대를 만들었다. 한마디로 천문 관측을 위한 천문대를 만든 것이다. 간이대의 가운데에는 대간이를 설치하고 간이의 남쪽에는 간이의 방향을 잡는 데 필요한 방위 지정표인 정방안을 장치하였다. 간이대의 서쪽에는 높이가 약 8.5m에 이르는 청동의 규표, 노몽을 세웠고 그 서쪽에 작은 집을 지어 혼천이와 혼상을 설치하였다.
이와 같은 천문 관측대와 기기들은 15세기 전 세계를 통틀어 그 규모와 정밀함에서 대단히 훌륭한 수준이었다. 청동으로 만든 대간의인은 천체의 위치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었고 40척, 당시 1척은 20cm 높이의 규표는 동짓날 해의 그림자를 측정, 정확한 길이를 재서 24절기와 1년의 길이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중국의 규표 높이가 8척이었던 데 비해 이천이 세운 규표는 높이가 5배에 이르는 것으로 정밀도가 매우 높았다. 그것을 작동시키는 시계장치로 이루어져 있는 혼천이는 중국 천문시계의 제작 방법을 검토한 후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만든 기기였다. 따라서 혼천이와 혼생을 연결,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천체의 운동과 모양을 혼천이로 측정해서 혼상을 통해 표현했다. 혼천이와 혼상만 잘 보고 있노라면 우주를 한눈 안에 두고 보는 장관이 그대로 연출되었을 것이다. 당시 제작된 혼천에는 물로 움직이는 시계장치로 기계장치의 정밀성이 특히 뛰어났다. 천체의 각도와 위치를 측정하는 기기와 이외에도 일성 정시해와 현주일구, 정남일구들의 해시계가 제작되어 서운관을 비롯한 몇몇 기관에서 사용되었다. 하늘의 운행은 곧 시각으로 표현될 수 있었고 시각을 안다는 것은 하늘의 운행, 곧 하늘의 뜻을 안다는 의미였다. 하늘의 시각을 체크하여 백성들에게 알려줌으로써 하늘의 도를 정치에 구현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고 상당히 중요하였다. 세종은 이러한 효과를 얻고자 하였으므로 백성을 위한 공중시계인 앙부일구의 제작을 명하였다. 당시 일반 백성에게 시각을 알린다는 의미는 오늘날의 서울역이나 청량리역 앞의 시계탑 같은 의미가 아니었다. 수도 한양의 한복판에 세워져 있는 근사한 시계장치인 앙부일구를 보고 있는 조선의 백성들은 하늘의 도를 정치에서 베푸는 훌륭한 왕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뿌듯한 자부심을 느꼈을 것이다. 이처럼 세종대에는 필요한 모든 천문기구와 장치들이 마련되었다. 세종은 학식과 정치력을 겸비한 인물이었다. 중국의 버금가는 문물을 완비하는 동시에 이를 만방에 알리고 싶어 했다. 먼저 하늘의 도를 알아야 했으므로 간이대를 설치하여 천문 관측을 시도했다. 그러고는 오늘날의 천문학에 해당하는 역법을 연구, 그 정밀함을 추구하였다. 1442년 세종 24에 출간된 칠정사는 조선의 독자적 역법이었다. 세종은 자신의 노력을 일컬어 천기를 살펴 백성에게 기후와 시간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 말하였다. 기후와 시간을 백성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실물로 보여주는 것이다. 치국이나 해시계와 같은 장엄한 구조물은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천문학은 최고의 수학, 물리학과 정밀한 관측을 필요로 하는 학문으로 이점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과거에는 천문현상을 하느님의 벌이마 칭찬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여러 가지 천문현상을 정확히 관측하고 예측해준다는 사실은 백성들에게 하늘의 뜻을 잘 아는 훌륭한 제왕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었다. 국가에서는 이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천문학에 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다. 조선 전기 성군이었던 세종은 이와 같은 면에서 탁월한 정치력을 겸비한 임금이었다. 시니어도 하면 됩니다. 힘을 내요. 화이팅! 이렇게 AI도 배우고 도전해봅시다.